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날은 춥지만 경북 지역 나눔의 온도는 뜨거웠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서 경북은 목표액을 크게 웃도는 221억 원을 모으며 경북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는데요. 경북도는 지난해 산불 모금 이후 연말에도 마음을 나눠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붉은 막대가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이어진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경북의 나눔 온도는 125도로 경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목표 모금액은 176억 7천만 원. 모금 시작 한 달 만인 지난달 12일 목표액을 넘어섰고 최종 모금액은 22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 대형 산불로 도민들의 성금이 집중됐던 만큼 나눔 캠페인 시작 당시 연말연시 모금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순수 모금액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성금을 모았고 경북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북도는 또 한 번 온정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북 도민이 역시 애국심이라든지 애향심이 대단합니다. 서울 경기를 빼면은 그거는 뭐 인구가 워낙 많고 법인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부산이나 경남이나 인천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 그런 도시보다 우리가 액수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냈다는 것은 주인의식이 있다. 역시 경북 사람이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과로 2년 연속 모금액 200억 원 돌파, 15년 연속 목표 금액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올해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금한 돈은 아직까지 어렵게 사시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 모인 성금은 경북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돼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2026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3일까지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며 2월 23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임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말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합니다. 단 농어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자 등은 제외됩니다. 경상북도가 산림을 보존 대상이 아닌 돈 되는 산업 자산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경북도는 송이, 대추, 오미자 등 전국 생산 1위 임산물 10개 품목을 기반으로 임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연계하는 전주기 산업화 체계를 추진합니다. 올해 110억 원을 투입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 가공 분야에 77억 원을 투입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지 종합유통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에는 100억 원 규모의 경상권 목재 자원화 센터를 연내 완공하고 의성에는 산림 자원화 센터를 조성해 국산 목재의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소재 자원으로의 활용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재기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벌채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불 피해 산지에 대해선 임업 직불금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사례관리 지원 운영협약 발대식이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불 피해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 특히 고령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행정, 기업이 협력하는 사례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관리지원단은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의 지정 기부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을 통해 추진되며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가 대표 수행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청송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청송 시니어 클럽은 현장 운영을 맡아 민관 기업 협력형 사업 모델을 운영합니다. 사례관리지원단은 지역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돼 산불 피해 이재민 전수조사와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해 생활 정서적 지원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기존 행정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로봇 재활운동실을 운영합니다. 로봇 재활운동실은 청송군 치매안심센터 1층에 마련됐으며 대상자의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력 강화와 관절 기능 개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지역 71개 사회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방지 대군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의성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산불을 생활 속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행정과 국민이 예방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함께 화목 보일러 점검,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산불 예방 활동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예방은 하루 한 번 스스로 점검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의성군은 드론과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조기 발견 체계를 운영하고 읍면 단위 현장 점검을 강화해 산불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국제미디어센터를 마이스 전용 시설로 전환해 상시 활용 체계를 구축합니다. 시는 보문관광단지 내 국제미디어센터를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고 회의 전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옆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약 6,500제곱미터 규모의 가설 건축물로 사업비 68억 원이 투입돼 건물 용도 전환, 회의장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제미디어센터와 화백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통로도 설치돼 대형 행사의 연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는 지난해 기획 설계와 재정 투자 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시는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버스 정류소의 금연구역 적용 범위를 넓히고 택시 승차대를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성공원과 흥무공원 등 도시공원 2곳, 학교 출입문 50m 이내 135곳,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표지판 10m 이내 1,336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 3거리에서 국립경주박물관 구간은 금연거리로 유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 규제를 넘어 시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경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보면 교통사고는 2021년 1,259건에서 2025년 717건으로 43% 줄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38명에서 25명으로 34%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주시는 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 정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감응신호 구축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년 연속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고령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교통안전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년 전 대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만 3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기범들은 공무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먼저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입금부터 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사칭범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네, 요즘에 저희 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합니다. 먼저 공무원 실명을 사칭해서 흡연 측정기와 같이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주문하고 이제 그 업체에서 물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칭자 본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그 소개 업체에 연락을 하고 주문을 하면 그 소개받은 업체에서는 물품을 보내줄 테니 먼저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정보가 다 공개되는 정보라서 그 계약 정보를 통해서 저희랑 계약을 했던 업체들에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기 수법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 또 현재 부서, 그리고 공문까지 정말 현재 사용 중인 그 공문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명함도 사용하고 위조 공문, 위조 사업자 등록증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업체나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지자체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응 요령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구청에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휴대전화로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이나 은평구 해당 부서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북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전면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상급식비 예산은 2억 4,576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80%는 교육청이, 나머지는 도청과 해당 시군이 분담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자국제 크리천 학교, 와일댄스 학교 등 도내 6개 대한교육기관이며 학기 중 평일 190일간 학생 일식당 약 6,5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급식비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전용 계좌로 관리되며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부적정 집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산시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 보증과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산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IM뱅크, 농협국민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336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금융기관과의 1:1 매칭으로 총 28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으며 출연금의 12배 규모로 보증을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서 상담 후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승인되면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경산시는 2년간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일자리 경제과나 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는 경북권역 재활병원, 경산중앙병원, 세명종합병원, 양지기쁨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산시는 병원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산시가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광주 광산구 상생복지국장을 역임한 여민동락 공동체 엄미현 이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에 이어 통합 사례 관리, 자살 예방, 민관 협력 확대 등 주요 복지 정책 방향도 공유됐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공무원 결연 안부 확인 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고립위험군을 사전 발굴, 정서적 지지와 위기 신호 감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도군은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비에 군비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12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80만여 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도 5억 2,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풍광면과 금천면, 매전면을 대상으로 규산질과 석회질 등 11만여 포를 전량 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고령 농가를 위해 읍면별 공동살포 대행단을 운영해 현장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의사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지난달 29일 동구의사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25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7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대우 동구의사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